피프티 멤버들을 빼가려는 시도를 한 덕이버스의 안성일 대표와 백모 이사가 어트랙트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잠시 주춤하던 분쟁이 다시 속도를 내는 듯한데요. 어트랙트는 지난 9월 27일 덕이버스 안성일 대표와 백 이사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트랙트가 청구한 소장에 따르면 덕이버스의 안성일 대표와 백 이사는 어트랙트와 체결한 업무 용역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고 원고를 기망하거나 원고의 이익에 반하는 배임적인 행위들을 함으로써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습니다. 어트랙트는 특히 안성일은 덕이버스의 대표이사로서 어트랙트와 PM 업무 용역 계약을 체결했을 당시 어트랙트가 제작하고자 했던 신인 여자 아이돌 개발 및 데뷔 프로젝트의 메인 프로듀서로서 역할을 수행했으며 백 이사는 덕이버스의 사내이사로서 역시 PM 업무 용역 계약에 따라 도급받은 프로젝트의 관리 및 제반 업무를 수행해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어트랙트 관계자는 덕이버스 안성일, 백 씨에 의한 업무상 배임, 횡령에 따른 손해액 및 광고 섭외와 협찬 거절 등 주요 영업 기회의 상실 등 그리고 그들의 위채무 불이행과 불법 행위 사실로 인하여 자사와 아티스트 간에 직접적인 분쟁이 발생해 정상적인 연예 활동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일단 일부 금액을 청구한 것이며 추후 재판 과정에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확장할 예정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사실 손해배상 소송은 형사소송건이 끝나고 진행되는 것임에도 진행을 했다는 것은 어트랙트 입장에서 너무나도 명백한 이유와 자료가 있는 사안이기에 최대한 빨리 끝낼 목적으로 진행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손해배상액이 꼭 10억 원인 것일까요? 사실 많은 이들이 이 금액을 두고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광고권만 한더라도 덕이버스로 인해 놓친 손해가 굉장히 큽니다. 또한 멤버들이 활동을 하며 수익을 창출해야 했지만 템퍼링으로 분쟁이 발생하면서 현재 큰 손해를 본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10억 원으로 금액을 결정한 것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시점까지 확정적으로 입은 손해액이 10억 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확신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자료가 있는 최대한으로 보수적으로 잡은 금액이 10억 원이었습니다. 향후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자료와 추가적인 내용들로 더 걸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때문에 어트랙트 측에서도 추후 재판 과정에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확장될 예정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현재는 업무 방해와 광고권에 대해서만 10억이기에 추후 템퍼링 때문에 멤버들을 통해 얻지 못한 매출까지 더해진다면 정말 엄청난 금액의 손해배상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 의뢰를 맡은 법무법인은 바로 광장인데요. 대한민국 5대 로펌에 들어가는 데다 이곳은 손해배상 그리고 민사에 특화된 법무법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전홍준 대표는 멤버들이 낸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후 법무법인 서정, 광장 변호사와 상의를 해서 로드맵을 짤 것이라며 저의 변하지 않는 원칙은 애들이 돌아오는 것이다. 이제 현실을 깨닫고 돌아오길 바란다라고 희망했는데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멤버들을 강탈해 가려고 했던 템퍼링 집단을 응징할 것이다. 끝까지 법의 처벌을 받게 할 거다. 형사 고소를 했고 증거는 넘치니까. 그래서 이번 판례가 한국 가요계, 한류의 발전에 저해되는 음의 세력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좋은 교훈이 됐으면 한다. 그래야 드라마든 음악이든 더 열심히 제작을 할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습니다. 전홍준 대표도 이야기한 광장은 앞서 지난 3월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의 인수합병 소송에서 이례적으로 배액 배상 판결을 받아내며 주목받은 바 있습니다. 이 소송에서 재판부는 이스타항공이 제주항공에 총 23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배상액이 무려 230억 원이었던 것인데요. 당시 광장은 자금일보 수급 현황 기록을 확보해 자금의 입출금 내역을 하나하나 분석했습니다. 소속 변호사는 예를 들어 이스타항공은 유류대가 20억 원이 필요한데 제주항공 측의 자금 관리자가 비용 지출을 거절했다고 했는데 자금 내역을 살펴보니 당시 통장 잔고에 5천만 원 뿐이었다. 자금 관리자가 거부를 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돈이 없어서 줄 수가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펴보며 제주항공이 이스타 측에 지급한 계약금 115억 원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받아냈습니다. 철두철미한 법무법인에서 현재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이 소송을 과연 허술하게 해결할까요? 피프티의 큐피드 말고도 여러 히트곡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안성일 대표가 저작권료만으로도 충분히 대응해 볼만한 자금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우선 교보문고에서 투자받은 100억 원은 공금이기에 개인적인 사유로 발생한 법적 분쟁에 이 금액을 투입할 수는 없습니다. 덕이버스의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더더욱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인데요. 반기 재무제표에는 자산 96억, 부채 1억 2,500만 원이 적혀 있으며 수익은 5억 2,200만 원, 비용 7억 4,3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60억 원은 교보에게 다시 돌아갈 것이고 나머지 40억으로 직원 월급과 소송비, 손해배상 등으로 모두 털릴 예정인데요. 그러는 와중에 교보에서 해산 신청까지 하게 되면 정말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수렁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안성일 대표는 현재 저작권료 가압류까지 당한 상태인데요. 이 가압류를 통해 추후 안성일 대표의 횡령이 사실로 밝혀졌을 때 가압류된 안성일 대표의 저작권료를 어트랙트 측에서 안성일 대표가 줄 돈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가져올 수 있도록 취해놓은 것입니다. 주문 내용을 보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해 법원에서 안성일 대표에게 저작권협회에서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채무자는 다음 청구 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즉, 안성일 대표에게 일정 금액을 법원에 맡겨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금액이 바로 5천만 원입니다. 이에 대해 전홍준 대표는 횡령 금액에 대해서 1차로 제기한 일부 금액이다라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게다가 어트랙트는 추후 추가로 발견된 안성일 대표 측의 횡령, 대인권에 대하여 추가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선언했는데요. 계속적으로 추가적인 배임과 횡령이 있었는지 확인 중인데 그럴수록 금액의 크기가 커질 것이고 이것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갖춰져 있고 법원에 추가적으로 신청을 해 받아들여진다면 그 금액이 훨씬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형사건과 더불어 이번 민사건까지 대응하기에는 역부족한 듯한 안성일 대표의 자금 상황인데요. 또한 이렇게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는 사안에 대해서 로펌 또한 많은 비용을 받기 때문에 과연 자금줄이 마른 안성일 대표가 어떻게 대응할지 앞으로의 행보도 궁금합니다. 드디어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듯한 어트랙트인데요. 사실 횡령, 배임 혐의로 이미 고소된 상태이지만 어째서인지 안성일 대표에 대한 조사는 이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는 출석해서 고소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절차에 따르면 고소장 내용과 고소인 진술을 바탕으로 피고소인을 불러 조사가 진행되어야 하지만 3개월 동안 전홍준 대표의 고소인 조사 이후 아직까지도 피고소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어트랙트 측은 전했는데요. 과연 이것이 일반적인 상황일까요? 이에 대해 법조인은 고소장이 접수되면 고소인 조사를 하게 된다. 그리고 고소인 조사를 한 이후에 통상 2주 정도 안에 피고소인에게 당신이 고소를 당했고 언제 와서 좀 조사를 받으셔야 되겠다라는 통지를 일선 경찰서에서 하게 돼 있다. 반드시 의무는 아니지만 통상 실무적으로 보통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보통 2주 정도 내외 안에는 보통 피고소인에게 당신이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고지한다. 하고서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3개월 동안 피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이례적이라 볼 수 있나라는 질문에는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답했는데요. 일반인들도 이상하다고 느껴질 만큼 당연하게도 통상적이지 않은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담당인 강남경찰서 측에서는 별다른 입장을 전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수사가 다른 팀으로 이관되었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집니다. 이렇게 담당 부서가 교체되는 등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맞물려서 안성일 대표에 대한 피고소인 조사가 더뎌지고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정확히 알려진 사항이 없기 때문에 왜 담당 부서가 바뀐 것인지에 대한 이유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경찰 내부적인 이유일 수도 있고 밀리는 업무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빨리 진행할 수 있는 팀으로 이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미 고소장이 제출되고 3개월이 지나는 동안 피고소인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무언가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 없다는 것은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막고 있는 뭔가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생기게 합니다. 게다가 백 이사는 먼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전히 안성일 대표의 수사 상황은 전해지지 않고 있죠. 이러한 더딘 수사에 강남경찰서로 민원 전화가 폭주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전해졌는데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대중들의 분노가 폭발한 것입니다.
모든 정황이 나와 있는데 수사에 진전이 없다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렇게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도 어트랙트는 법률 대리인을 보강 중이라고 합니다. 더기버스 고소건에 대한 법률 대리를 보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존 법무법인을 아예 해임하는 것은 아니고 그 외에 새로운 법무법인을 추가로 선임해서 각자의 업무를 나누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제 안성일 대표와 그 일당은 탈탈 털릴 일만 남아 있습니다. 학력 경력이조 배임 사기, 음주운전까지 말 그대로 삼관왕을 모두 차지한 안성일 대표인데요. 무너져가는 자신들의 전지전능한 대표님을 보며 멤버들은 어떤 깨달음을 얻었을까요? 이 4명의 멤버들 중에서도 어쩌면 전홍준 대표가 가장 배신감을 느끼는 멤버는 키나가 아닐까 하는데요. 다른 기획사에서 방치되며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이어가던 것을 데려와 데뷔까지 시켜줬더니 돌아오는 것은 배신이었습니다. 와돈님에도 본인을 사랑받고 싶은 서열 4위 만내라고 표현한 키나는 신인개발팀 본부장이 직접 뽑아 안성일 대표의 신임을 받았던 아란을 부러워하며 서열 4위로 지내다 멤버들이 더기버스로 넘어가자 자신의 의견 없이 함께 따라간 것일까요? 서열 4위라서 자기 주장 한번 못 펼쳐보고 끌려갔다 하더라도 자신을 세상 밖으로 이끌어준 은인을 배신한 적절한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들과 같은 길을 가고자 했던 그것이 알고 싶다의 대응도 계속해서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후속 방송을 하겠다고 약속한 이후 아무런 소식도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 아래 주작 정황이 네티즌 수사대에 의해 또다시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피프티 편을 맡았던 조피디가 제작했던 편으로 당시 조피디는 익명의 제보만 믿고 제2종교의 근거지를 찾아갔습니다. 이곳에서 한 조각상을 보고 제2종교의 여신도의 나체를 본따서 만든 조각상이라고 자기 멋대로 단정해버리는데요. 하지만 그 조각상을 실제로 만든 조각가가 증거 자료를 보여주며 반박했고 제2종교 측에서는 그것을 빌미로 반박 영상을 제작하여 그 알가 제작한 제2종교편은 전체가 거짓이라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사용해서 신도들을 다시 세뇌 교육하고 있죠. 팩트만으로 제작해도 충분한 일을 굳이 이상한 익명의 제보라는 이유로 방송을 제작해 직접 신뢰를 꺾는 일을 계속 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결국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이미 피프티 편으로 인해 큰 난관에 처해 있는 상황인데요. 날조가 없으면 안 되는 이들이 너무도 많은 피프티 사태입니다. 이제는 법으로 그 진실을 하나하나씩 파헤치고 있습니다. 죗값을 받을 인물들이 하루라도 빨리 모든 처벌을 받고 사태가 마무리되길 바라겠습니다.